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귀신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요괴를 목격했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장산범을 목격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듯이 바로 요괴인데, 일반 귀신이 아니라 요괴들은 또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또 목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아스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고를 해주신 대로 바로 요괴를 목격했던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요괴 특집이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요괴들이 나오나요? 아니면 단일 요괴만 나오나요? 여러 가지 요괴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괴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연을 듣고 저희가 조금 귀신이랑은 다르다 싶어서 이제 민속학 교수님한테 사연을 의뢰하면은 이런 요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요괴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만났는데, 오늘은 좀 대표적인 걸로 4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호, 어떤 요괴들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요괴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 잇!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고 요괴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 풀듯이 사연을 들으면서 요괴가 어떤 요괴인지 한번 맞히시는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일단 충북 제천부터 갑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귀신을 목격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따기 위해 갖고 진행을 했던 인터뷰예요. 네. 내려갔는데 한 분이 이제 저녁에 귀신을 봤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구정 때였대요. 구정 때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술 같은 거 이렇게 좀 마시고 막 그런 일이 좀 많잖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매해 모이듯이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제 술 한 잔을 하고 저녁에 이제 잠도 안 오겠다. 굉장히 시골이었대요, 그분이 사시는 곳이. 예. 그래갖고 그냥 산책이나 좀 해볼까, 좀 찬바람 좀 쐬면 술 좀 깰까 싶어갖고 밤에 그냥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마을을. 구정날 그렇게 마을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구정이면은 완전 한겨울이잖아요. 네. 추워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날이잖아요. 근데 앞을 딱 봤는데 진짜 완전 헐벗은 남자가 바닥을 기고 있더래요. 오. 그걸 보고 처음에는 구정날 술을 먹고 뭐 실수를 해서 밖으로 쫓겨난 사람인가 싶더래요. 예. 근데 은은하게 빛이 나고 있더래요,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은은한 빛이 나지? 이러면서 이렇게 딱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꽂혀갖고 그 사람을 꾸준히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었대요.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 헐벗은 그 남자가 바닥을 막 기고 있더래요. 기면서 집 대문 앞을 쿵쿵쿵쿵 두들기고, 반응이 없으니까 옆집을 가서 또 쿵쿵쿵쿵 뒤들기고, 뭐야? 막 그런 행색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려던 방향 쪽으로 가고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쫓아갔대요, 그 존재를. 예. 쫓아가면서 계속 보는데 똑같은 짓만 하더래요. 그냥 또 문을 둥둥둥둥 두들기고 옆집으로 또 기어가고, 쿵쿵쿵쿵 두들기고 옆집으로 기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마을 끝까지 가게 됐대요. 마을 끝까지 가니까 그 사람이 한 나무에 등을 딱 기대더니만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래요. 예. 막 입에서 입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그래갖고 진짜 저런 귀신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걸 보다가 정신이 문득 돌아와가지고, 내가 저걸 보고 있으면 왠지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방금 밖에서 귀신을 봤는데 이런 귀신을 봤다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만 며느리를 막 찾더래요. 며느리를 찾더니만 가가지고 채 갖고 오라고. 그걸 문 밖에 거시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그래갖고 신발을 밖에다가 이렇게 쫙 놔두는 그런 완전 시골집이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발 다 뒤집어 놓으라고. 그래서 신발을 다 뒤집어 놨대요. 예. 그러면 채를 갖고 오니까 그 대문에다가 채를 딱 걸어 놓으신 다음에, 내일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다 집안에서 보내자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이 됐대요. 예.
다음날이 됐는데 할머니가 진짜 집 밖에 아무도 못 나가게 하더래요. 집 밖에 아무도 못 나가게 하면서 막 이제 그냥 다 집안에 있으라고 막 그러면서 저녁 때까지 그래서 집안에 감금되어 있다가 저녁이 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나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누가 문 두들겨도 열어주지 말고 그냥 다 집안에만 있어 한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밤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셔서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안 들어오시다가 헐레벌떡 막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와, 김씨 할아버지라고. 저 귀신은 김씨 할아버지라고. 예. 살아생전 남들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더니만 죽어서 귀신이 됐다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시냐고. 할머니가 밖을 나가갖고 돌아다녀 봤대요. 돌아다녀 봤는데 진짜 누가 이렇게 바닥을 막 기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만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마을에 살던 어떤 한 할아버지래요. 그 할아버지가 진짜 옷을 헐벗은 채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희한테 막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댓글에서 좀 맞히신 분들은 계신데 돌비님은 이 요괴가 어떤 요괴인지 아시겠어요? 이 요괴 같은 경우에 야광귀예요. 한국 순수한 말로는 이제 앙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살아생전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헐벗게 만든 사람을 저승에서 저승 길잡이로 만드는 거예요. 오. 대신 이제 너는 살아생전에 사람들을 헐벗게 했으니까 죽어서도 헐벗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추위에 떨라고 예. 해가지고 헐벗은 상태로 매일같이 추위에 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괴예요. 오. 이 요괴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이유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냐면 네. 한국 그 특징 중에 귀신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네. 이때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훔쳐간다는 요괴예요. 예. 근데 신발을 훔쳐가면은 신발이 도둑 맞은 그 사람은 1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 요괴가 신발을 훔쳐가지 못하게 신발을 뒤집어 놓거나 왜냐면 신고 가니까 네네. 뭔가를 만지지는 또 못한대요. 그래서 신발을 뒤집어 놓거나 또 이 귀신 같은 경우에 벌을 받으면서 아둔하게 변하게 된대요. 그래갖고 숫자를 2까지밖에 세지 못한대요. 그래갖고 문 밖에다가 채를 걸어 놓으면은 그 채에 구멍에 숫자를 세느라고 밤새워가지고 구멍 숫자만 세다가 간다. 막 그렇게 하는 퇴치법이 있는 귀신이래요. 예. 이런 요괴를 봤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몇몇 가족들이랑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비슷한 현상을 봤다라는 분들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진짜 기어다니거나 옷을 헐벗고 있는 귀신을 봤다. 근데 그 중에서 몸이 약간 은은하게 빛이 나는 귀신들을 봤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야광기를 본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요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이 요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을 괴롭히고 헐벗게 만든 사람을 저승 길잡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승에서 형벌로. 아하. 그래갖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죽으신 분들이 저승길을 잘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몸이 은은하게 빛이 난다고 해가지고 흔히 야광기라고 불리는 요괴인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떻게 딱 들으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신을 봤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네. 감독님 같은 경우에 민석학 교수님이랑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들으시더니만 할머니가 하셨던 행동이 딱 야광기를 퇴치하는 방법인 거예요. 오. 그래갖고 아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맞네 싶더래요 그냥. 네. 그래갖고 민석학 교수님한테 정확히 사정을 얘기했더니만 아 이거 야광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요괴들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귀신을 봤다라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듣고 판단했을 때 이건 요괴 같은데라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야광기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 같은 경우엔 강원도 강릉으로 갑니다. 자 강원도 강릉에서 한 분이 빙의 환자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 갖고 이동을 했죠. 예. 실제로 갔더니만 바닷가에서 춤을 추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춤을 추는 빙의자들은 진짜 끝까지 간 거거든요. 아, 거의 끝자락까지. 네, 끝까지 간 건데 이 사람은 눈빛이 빙의 환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멀쩡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봤어요.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만 한 2주 정도 됐대요. 2주 정도 됐는데 뭘 봤다고 하더니만 그때부터 갑자기 애가 바닷가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뭘 봤냐고 얘기를 했나요? 라고 이러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그냥 사람이 아닌 걸 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일단 저희가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했을 때 딱히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본 건지 물귀신을 본 건지 아무것도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 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이 춤을 열심히 막 추시다가 계속 관찰하고 있으니까 춤을 막 열심히 추시다가 갑자기 이제 춤을 딱 멈추시고 헐떡헐떡 거리시더만 좀 쉬시더니만 이제 걸어갖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바로 쫓아가서 말을 걸었죠. 저기 혹시 뭐 이상한 거 보시고 나서 이렇게 춤을 추신다는데 왜 그러신가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가 무당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 행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신을 받았고 어느 정도 이제 무당 행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다 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이시면 여기서 구판을 벌이시고 계시는 거냐고, 수살기나 그런 거를 좀 이제 잠재우시려고 구판을 벌이시고 계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최근에 한 요괴가 마을로 올라오는 걸 봐가지고 그 요괴랑 같이 놀아주고 있는 거라고. 오.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뭔 요괴길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닷가 쪽에서 물 위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어떤 존재가 육지로 올라오더래요. 예. 뭐지 하고 나서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대요. 자기도. 뭐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만 귀신 같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도깨비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존재가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더래요. 쫓아다녔대요. 그래갖고 왠지 해코지를 할 것 같아갖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냥 계속 춤만 추고 다니더래요. 춤 추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행동을 며칠을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뭔지 자기도 잘 모르겠어갖고 조사를 해봤대요. 네. 이 요괴 같은 경우에는 네. 장자말이라고 하는 지역 요괴예요. 장자말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예. 이제 어떤 형상이었냐고 이러니까 미역이나 해초 같은 것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그냥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니고 있었대요. 와, 이거 뭐 물귀신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물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죠. 와. 근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착한 도깨비래요. 이 도깨비는 풍요를 상징하는 요괴래요. 와. 그러니까 이 요괴가 나타나가지고 춤을 추고 그것을 이제 발견한 마을에는 그 해에 풍년이 있거나 아니면은 풍어가 되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을에 복을 갖고 오는 요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요괴가 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일 요괴가 나타났던 시간에 바닷가에서 춤을 추고 있던 거다. 아하.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요괴 같은 경우에 이제 강릉에 전해지는 지역 요괴예요. 오. 다른 지역이 아니고 유독 강릉에서만 기록이 남아있고 해가지고 강릉시에서는 이 요괴를 마스코트로 쓰고 있어요. 그 캐릭터 같은 걸로? 네, 캐릭터 같은 걸로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승이 많이 남아있어갖고 그 가면극 같은 거를 할 때 이게 얘기했잖아요. 흥이 되게 많은 애라고. 맨날 예. 춤을 추고 다니면서 풍요를 상징하는 요괴다 보니까 강릉 지역에 있는 가면극, 인형놀이 같은 거를 할 때 항상 맨 처음 등장하는 요괴로 알려져 있어요. 무서운 그런 뭐 외형이지만 전혀 그렇진 않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아마 강릉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비슷한 색깔의 되게 뚱뚱한 동그라미 마스코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장자말이라고 하는 요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처음 아셨던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아마 잘 모르시더라고요. 강릉 분들은 좀 아시는데 네네. 다른 지역 분들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이야, 또 이런 요괴도 있는 걸 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좀 유명한 요괴죠. 이제 제주도로 갈 겁니다. 아하, 나올 게 나왔군. 네. 네, 이제 제주도로 갈 건데 이 얘기는 제가 낭량 특집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이제 드라마를 찍으러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예. 인터뷰를 한 건데 제주도에서 제가 그때 한 7박 8일 정도 묵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섬 촬영이다 보니까 좀 오래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 날씨가 되게 변덕적이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섬이다 보니까. 그날은 어땠냐면요. 연결신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랑 연결되는 장면을 찍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옷도 똑같아야 되고 날씨도 같아야 되고 막 모든 것들이 전번 촬영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촬영을 하는 날인데 하필 그날 비가 와버린 거예요. 전날에 분명히 해가 맑았는데. 그래갖고 촬영을 못하고 촬영이 엎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제주도니까 볼 거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날 그냥 비 오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마을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묵고 있는 마을에 관해서 어르신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겪었던 무서운 얘기를 해주겠다고. 오호. 그래갖고 조용히 들어봤죠. 무슨 무서운 얘기냐. 그러니까 비도 오는데 무서운 얘기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좋아하니까 조용히 들었죠. 듣는데 그분이 그때 연세가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으로만 평가하기에. 네. 근데 자기가 한 20살 땐가 그때쯤에 그때는 이제 다 농사를 짓고 살 때였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분 제주도 토박이시니까 다 농사를 짓고 살 텐데 그날도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괭이나 그런 거를 들고 이제 자기 밭으로 가고 있었대요. 자기 밭으로 가고 있는데 정자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막걸리를 드시고 계신 거래요. 대낮부터. 그래서 그분 생각이 이제 이따가 밭일 좀 하고 나서 저분한테 막걸리 좀 얻어 마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걸리 마시는 그 어르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르신이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좀 이상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막걸리를 마시면은 이제 그릇 같은 데 이렇게 따라갖고 이렇게 꿀꺽꿀꺽꿀꺽 마시셔야 되잖아요. 주전자를 든 채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에다 쏟아 붓고 있더래요. 오? 놀라갖고 가까이 다가가 봤대요. 가까이 다가갔더니만 알죠. 억지로 물을 먹이면은 꿀꺽꿀꺽거리다가 막 꺽꺽거리면서 네. 그러면서도 계속 붓고 있더래요. 너무 놀라갖고 깜짝 놀라갖고 막 다가가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주전자를 뺏으면서 어르신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 어르신이 하신다는 말씀이 너 덕분에 도망갔다고. 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자기가 낮부터 한잔 하려고 정자에 와가지고 막걸리 이렇게 한잔 하고 있는데 저기 끝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예. 걸어오는데 주챙이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주챙이가 뭐냐면 제주도에서 흔히 쓰는 우장이거든요. 그걸 뒤집어 쓰고 있길래 야 진짜 더운 날씨에 저런 걸 뒤집어 쓰고 있냐 미친놈이 다 있다 이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존재가 갑자기 자기한테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거의 날아오듯이 싶어갖고 오더니만 주전자를 잡고 자기 입에다 들이붓더래요. 머리채를 붙여. 예. 저항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들이붓는 거를 막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들이붓고 있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막 빌었대요. 예. 살려달라고 막 빌면데 갑자기 딱 주전자를 위로 들더래요. 물이 안 떨어지게. 그래서 주전자를 딱 내려놓고 그냥 빤히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래요. 주챙이 얼굴은 다 가려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를 빤히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때부터 되게 몽롱해지더래요, 사람이. 몽롱해진다는 느낌이 든과 동시에 또다시 주전자를 들더래요. 자기한테 되게 붙더래요. 예. 근데 이게 막 콸콸콸콸 쏟아붓는 게 아니고 쪼로로로로 거리면서 천천히 쏟아붓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꿀꺽꿀꺽 삼키고 네네. 하면 될 텐데 술이잖아요. 심지어 막걸리잖아. 그것도 안 되고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고 막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이거 내가 이러다 인생을 가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던 젊은 시절의 그 어르신이 그분을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정신을 차려갖고 야, 그슨새가 나타났네. 이건 그슨새다고. 누가 봐도 그슨새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막 저희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그 그슨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한 악귀래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대요. 이 요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챙이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우산 같은 거를 항상 뒤집어 쓰고 다니는 요괴래요. 네. 근데 되게 이상한 특징이 있대요.
이 요괴는 낮에만 나온대요. 낮에만? 밤에 아니고요? 밤이 아니고요. 오. 항상 낮에만 나와갖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을 홀려서 저승으로 데리고 간대요. 예.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민속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세가 정확히 뭔가요? 라고 이러니까 옛날에 이제 주챙이가 비 올 때만 쓰는 거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 악인들 있잖아요. 죄를 지은 죄인들. 예. 특히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죄인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주챙이를 씌우고 돌아다니겠대요. 와.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된 요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좀 악독하긴 하겠다. 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가 조사하거나 아니 민속학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승대에 대한 민담을 하나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이 얘기는 완전 이제 옛날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밭 일을 하고 있던 한 분이 밭 옆을 걷고 있다가 옆을 딱 봤대요. 그 옆을 봤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목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막 메고 있더래요. 그걸 쪼였다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가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쟤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무로 가더니만 자기 목을 매더래요. 놀라갖고 후다닥 가가지고 그거를 딱 잡으면서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왜 사람이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말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한다는 말이 웬 주챙이를 뒤집어 쓴 한 남자가 공중에서 자기한테 날아와가지고 밧줄 갖고 자기 목을 쪼였다 풀었다 하더니만 결국 나무에 끌고 가서 목을 맸다고. 이런 민담이 내려온대요. 제주도에는. 굉장한 악기래요. 혼자서 있는 사람을 홀려갖고 죽게 만드는 악기래요. 그 선생은. 그러면 이 제가 준비한 이 이미지에서는 왜 손에 낫을 들고 있을까요? 그 선생라는 이미지가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고 민속학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 되게 유명한 요괴다 보니까 점점 각색되고 무섭게 변하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내준 사진을 보면은 네. 다리밖에 안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속학 교수님이 말하시길 이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밖에서는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적인 모습은 제가 보낸 사진의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게 각색이 되고 점점 유명해지고 무서운 요괴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낫을 들고 있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허수아비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하면서 계속해서 각색이 되고 해서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다리만 있고 모습은 좀 요런 지푸라기 막 더미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런 모습을 한 요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분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 이러니까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는 갑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잘 알려진 그런 요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슨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에게도 얼추 알려져 있었던 요괴이기도 한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겠죠? 어떤 또 요괴가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북 익산인데요. 오, 예. 지형 요괴는 아니에요. 이 요괴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요괴 같은 경우에는 나쁜 요괴도 아니고 굉장히 좀 따뜻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귀신을 자주 너무 많이 본다. 그래갖고 인생이 좀 힘들다. 어떻게 처리를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내려갔죠. 그러니까 진짜 내려갔는데 그분 얼굴을 보는 순간 든 생각이 진짜 귀신이든 아니든 이분은 인생이 고달프신 분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고생을 했다라는 흔적이 보일 정도의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물어봤죠.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장을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한대요. 네. 근데 이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걸 깜빡하고 퇴근을 한 날이 있대요. 그때부터 귀신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괴롭히냐니까 진짜 밤마다 그냥 와가지고 내 목을 조르고 내 위에 발로 막 뛰고 막 귀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몇 달을 잠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너무 힘들다. 무당을 좀 불러줘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듣기에 아, 정말 귀신인가 보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밤에 주무시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그분은 괜찮대요. 꼭 촬영을 해가지고 원인을 밝혀주시고 원인을 밝혀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밤이 됐고 그분을 이제 촬영을 하는 픽스 카메라를 걸어놓고 저희가 모니터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진짜 뭐가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밤에 이게 흔히 어떤 모습이냐면은 공포 영화 같은데 악마 씨면은 몸을 들썩들썩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몸을 들썩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진짜 끙끙거리면서 몸을 엄청나게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너무 막 심해 보이면 깨워줘라. 예.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모습을 한 1시간 정도 보다가 감독님이 안 되겠다. 저 사람 깨워라.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흔들어서 깨우니까 그분이 정신을 딱 차리시더니만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뭐냐 이러니까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예. 이분은 어쨌든 잠을 못 잘 정도의 어떤 큰일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귀신이라고 뭐 믿으시겠지만 일단은 한번 정신과를 가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네네. 막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그분이 이제 알았다 가서 검사를 맡아보자 해서 저희랑 동행을 해가지고 좀 큰 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전북 익산에 큰 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서울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를 할 때 좀 거래를 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진행했는데 수면 장애는 없다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이제 익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검사 받고 다시 내려가면 피곤하다 보니까 그날 하룻밤은 저희 사무실에서 잘 재웠거든요. 그분을.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내려갔더니만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예.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개가 엄청 짖었는데 그날 다시 돌아가니까 개가 안 짖는 거예요. 뭐지 하고 그분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개가 마당에 쓰러져서 죽어 있어요. 예.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유, 네가 어떻게 가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냥 죽은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러오자.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수면장애도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맞나 보다. 해가지고 저희가 무당을 불렀죠. 예. 이 무당을 불러갖고 구판을 벌이는데 무당이 이제 막 구슬하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없다고 짐승을 해치냐고. 저희는 무당한테 개가 죽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그날도 괴롭히려고 왔는데 집에 없으니까 집을 찾으려고 돌아다닌 것 같대요. 네. 돌아다니다가 개가 자기를 보고 엄청 짖으니까 짜증나가지고 홧김에 죽여버렸다고 개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구판을 벌이시고 나서 딱 멈추더니만 구판을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원래 이게 구판에 정해진 순서가 있어갖고 어느 정도 저희가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끝날 때도 아닌데 구판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유 내가 할 일이 없겠네 난 갈게 이러시면서 갑자기 구판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뭐 갑자기 구판을 끝내시면 어떡하냐고 처리를 하셔야죠 이러니까 아유 내가 할 게 없어졌어.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야 여기 걔가 영물이네 이러면서 이제 걔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내가 할 게 없어 하면서 그냥 나 갈게 이러면서 진짜 짐 싸시고 가신 거예요. 예. 뭐지? 이러면서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분은 너무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무당이 뭔가 마무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갔으니까. 그래갖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만 더 저를 지켜봐 줄 수 있나요? 라고.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한다면 저희가 또 픽스 카메라를 걸고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죠. 밤새도록. 네네. 주무시고 한 1시간 정도 되셨나? 갑자기 막 들썩들썩 거리시는 거예요 또. 근데 10분 만에 갑자기 고요하게 주무세요. 예. 뭐지 하면서 그냥 진짜 잠도 안 자고 계속 쳐다봤어요. 모니터를.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그분이 일어나실 때까지 너무 고요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더니 막 그분이 진짜 저희한테 이런 방구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자기 강아지가 살던 개 집 쪽으로 가더니 막 펑펑 울면서 개 이름을 막 진짜 목 놓아서 부르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우리 애가 찾아왔다고. 근데 모습이 좀 달랐대요. 눈이 4개가 달렸대요. 이거.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귀신을 물어 뜯고 끌고 가버렸다고. 이 요괴는 신구라는 요괴예요. 아, 신구.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사진도 본 적이 있고.
네, 이 요괴 같은 경우에 신구라는 요괴인데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던 강아지나 개가 죽어서 요괴가 되는데 영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복을 갖고 온다라고 부르는 요괴거든요. 네. 그래갖고 옛날부터 사람들의 민속 신화에 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림에 항상 그려져 있던 요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그냥 뭔가 잘못 보셨구나 했는데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민속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그 개는 죽어서 신고가 된 거라고. 애가 영물은 영물이라고. 아마 그래서 무당도 갔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 혜태 느낌도 있네요. 네, 혜태 느낌도 있는 거죠. 이 요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나 다 민속하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요괴가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옛날에는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 어디를 봐도 이 요괴는 항상 등장한대요. 그만큼 약간 좀 신빙성이 있는 요괴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속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또 그렇게 아끼는 마음이 그렇게 또 하늘에 닿았나 보다. 네, 그쵸. 그래갖고 신고로 변해갖고 그 주인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일단 교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짠했다, 마지막은.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요괴라기보다는 영물, 신수 뭐 좀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쵸. 오늘 그래도 뭐 들어봤던 요괴들도 있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장자마리 뭐 이런 요괴도 봤었고, 이야,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요괴랑 일본 요괴랑 조금 흡사한 또 그런 요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있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똑같이 생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악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밝고 약간 그런 요괴들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 아스라님께서 어떻게 보면 4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4개의 요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미지까지 준비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서운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좀 죄송하네요. 여태까지 너무나 무섭게 해주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나 재밌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괴는 또 요괴니까 이런 또 그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요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마지막 신구는 좀 짠하네요. 예, 또 그렇게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명물이 되었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그렇고 그승대 이야기도 그랬고 장자말이라고 또 강원도 강릉에 또 전해 내려오는 지역 요괴 이야기도 있었고, 참 이게 또 신기한 또 일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요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사실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요괴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도 들어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용용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용용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가위눌림 이야기이기도 한데, 가위눌림을 너무나 심하게 당했던 그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너무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용용이님. 또 이렇게 오늘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이 눌렸던 가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세게 와서 제가 엄마한테 힘을 가했던 너무 충격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일반적인 가위눌림 썰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되게 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돌비님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강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꼭 한 방을 팍 날리시더라고. 예.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유치원 때부터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만 되면 같은 가위를 눌렸어요. 예. 그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자꾸 위에서 뭐가 가슴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누르는데 어릴 때는 애기니까 그냥 울고 이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뭐 같이 그때 살고 계시던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를 업어서 제가 잘 때까지 그렇게 거실을 돌아다니셨거든요. 예. 그러고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같은 가위를 눌렸는데 귀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중간에 아파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점심을 이제 간단하게 먹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졸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띠띠띠띠 띠리릭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근데 저는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야 왔어? 이랬는데 동생이 남동생이라서 항상 들어올 때 이거 한마디 하거든요. 말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예. 그런가요? 그래서 너 밥 먹을래? 이런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방에 들어갔구나 이러고 시계를 봤는데 1시인 거예요. 동생도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왜 이 시간에 왔지? 얘도 혹시 아파서 조퇴를 했나? 이러고 야 밥 먹을래 말래? 밥 차려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자잘한 가위를 많이 누르니까 이상하게 쎄한 거예요. 일단 이 집에서 너무 가위를 많이 눌려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책을 그냥 한두 개 주섬주섬 잡고 동생 방 쪽으로 갔어요. 예. 근데 동생 방이 항상 현관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생 방을 진짜 빨리 딱 열고 신발장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좀 내가 이게 가위인가 꿈인가? 이러고 이제 그날은 집을 나가서 그냥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나 데리고 들어가줘 들어왔는데 예. 그때 이후였어요. 똑같이 3월 말 4월 초 그 시기쯤에 자기 전부터 이게 느껴져요. 가슴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오늘도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엄마 이따 베개 들고 너 방으로 갈게 이래서 엄마가 이제 왔어요. 네. 저는 벽 쪽에 자고 엄마는 바깥 쪽에 잤는데 그날따라 계속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못 자겠어 이랬는데 보통 같으면 일어나서 엄마가 너 잘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손이라도 토닥토닥 거려줄게 이러고 이제 일어나시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그냥 자 아무것도 아니야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래서 엄마 나 진짜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자라고 누워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알았어 이러고 누워있는데 도저히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일어났어요. 딱 일으켰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 딱 눕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숨 못 쉬겠다고 하고 저도 화를 내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몸이 아닌 거죠. 의지대로 안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저는 엄마를 건너뛰어서 그 침대 맞은편에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책이랑 뭐 펜이랑 이런 거를 다 뒤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래서 막 뒤지면서 막 책은 바닥에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제서 일어나셔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이러고 일어나시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저의 기억 반 엄마의 얘기 반인데 제가 막 울면서 엄마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뒤지더래요 책상을. 예. 뭘 찾는 것처럼 책 다 꺼내서 보고 엄마가 너 왜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러는데 엄마가 제 어깨를 딱 돌렸어요 엄마 쪽으로.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엄마 그 목이랑 어깨 연결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승모근 쪽 그쪽이 되게 푹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제가 엄마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엄지로 엄마 그 목을 되게 세게 눌렀어요.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점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콜록콜록거리시면서 너 왜 그러냐고. 근데 엄마가 점점 얼굴이 빨개지면서 엄마 모르겠어 뭘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때 예. 엄마가 이제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러고 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아빠가 저를 밀치려고 하는데 이게 저의 힘이 아닌 거죠. 왜 안 떨어지냐고. 근데 엄마는 점점 콜록콜록거리시고 얘 좀 떼보라고 이러는데 아빠가 결국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찌검을 하셨어요. 그만해 하면서. 응. 그냥 야 이러고 탁 때렸는데 약간 그때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힘이 다 빠지면서 그냥 뭐가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 온몸이 진짜 식은땀이 갑자기 확 나고 다리 힘을 풀렸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큰 딸인데 아빠가 저를 그냥 이렇게 안아 들어가지고 부모님 침대로 가서 저를 안고 주무셨거든요. 아이고야. 그냥 잘하고 괜찮다고 아빠 옆에 있다고 그리고 엄마는 뒤에서 막 그냥 쳐다보고 계시고 저는 그대로 그냥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지나고는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예. 네, 그래서 왜 뭐 얘기가 없냐 그날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가 그냥 꿈꾼 거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근데 그러고 지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냥 내가 진짜 꿈을 꿨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허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러고 이사를 갔어요 그 집을. 네. 그래서 가위를 안 눌렸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가위 계속 안 눌리길래 내가 그때 잠시 허했구나 어릴 때부터.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이게 돌아왔구나 내가.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전 집 털을 되게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이사를 가고 한 번도 가위 안 눌리니까 괜찮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이모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날 친구들이랑 술을 엄청 먹고 집에 들어와서 이모네 집에서 저 동생네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다들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올 테니까 넌 좀 더 자고 있으라고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자고 있었는데 그냥 다시 눈을 떴어요. 자다가 잠이 깨서. 근데 침대 건너편에 책상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을 봤는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우와, 예.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얼굴 같은 게 얼굴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는데 머리카락이 옆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술병 났나? 뭐지? 저게? 이러고 있는데 그게 왼쪽에 책상이 있으면 오른쪽에 통유리가 있고 바깥으로 그 베란다가 있었어요. 근데 베란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그래서 베란다에 뭐가 있나 싶어서 그냥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계속 베란다를 보고 있길래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저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몸은 안 네. 움직이지. 쟤는 나한테 해를 가할 것 같진 않지. 근데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획 하고 쳐다봤는데 얘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농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 그거 봤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웃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손이 막 떨리면서 천장 보고 제가 가위를 자주 눌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만의 깨는 방법 그냥 자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쟤는 나한테 다가올 수 없고 그냥 자면 돼. 그냥 그러고 계속 한 몇 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또. 네. 그렇게 또 넘어갔는데 또 저희 집으로 왔을 때는 가위가 안 눌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 이제 자취할 거야 이러고 신촌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 집이 진짜 무서웠던 게 제가 처음에 이사 갔을 때부터 자꾸 옷장에서 탁탁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누워있으면 옷장이 발 쪽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워서 자려고 하면 자꾸 탁탁 탁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제일 끝집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옷장 옆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야 그냥 잘못 들은 거겠지 뭐 옆집에서 난 소리겠지 하고 몇 번은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집에 이제 딱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리모컨이 어디 있지 하고 찾고 있는데 정말 선명하게 바로 옆에서 탁탁 이렇게 그 문 두드리는 소리 있잖아요. 우와. 네, 탁탁 이렇게 났길래 저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 와중에 저 사람 있으면 잡아야 된다 이 생각에 옆에 있는 거 막 이것저것 들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장실에 있는가 보다 이러고는 또 화장실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쎄한데 하고는 그냥 잤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불을 이렇게 확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어요. 예.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꿈꾼 거야 이러고 있는데 다시 이불을 주섬주섬 이렇게 해서 다시 자고 있는데 다시 또 확 땡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꿈이야 꿈. 내가 잘못 또 이런다. 내가 또 그냥 기가 약해졌나 보다. 이러고 다시 이제 벽 쪽에 딱 붙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딱 맞았어요.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 근데 너무 선명했어요. 귀 안에서 뭔가
밖에서 널 부르는 게 아니라 귀 바로 옆에서 뭔가 숨소리도 느낄 정도로 저를 불렀으니까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일단 다음 날이 돼서 그날 꿈을 꿨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좀 TV를 켜놓고 자자. 그 TV를 또 켜놓고 자는데 또 이렇게 자다가 저는 분명히 TV를 켜놓고 잤는데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TV가 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잠결에 시끄러워서 껐나 보다. 전 또 그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다시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거리고 있으니까 또 귀에서 한 번 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불을 다 켰어요. 불을 다 켜고 오늘도 자지 말자. 안 자면 돼. 이러고 그냥 막 딴 걸 또 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틀 동안 잠을 2시간씩 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뭐 이렇게 기독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집이 그래서 목사님 연락처를 좀 달라.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또 그냥 평범한 말씀하세요. 주기도문 이제 외우고 아하. 뭐 자기도 이제 기도해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전에 누워서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이제 마지막 수단이다 생각해서 그냥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화를 걸고 11시 정확하게 한 50분쯤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는 그러면 너 할 거 해라. 나는 자겠다. 오늘은 진짜 자야겠다. 이러고는 이제 얘는 노트북 탁탁탁탁탁 이 소리가 나고 저는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예. 그래서 산잠이 살짝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좀 움푹 파인 데를 잘못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삐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딱 구덩이로 보더니 왜 여기 빠져 있어? 내가 업어줄게. 이래서 딱 등을 돌렸는데 제가 그 손을 잡고 등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 뒤로 확 보더니 헤이 하고 웃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웃어? 사람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주질 못할 망정 왜 웃어? 그랬는데 아니 웃기잖아. 거기 바보같이 앉아있는 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바보 같다니 이랬는데 갑자기 주변에 지나가던 같은 등산객들이 저를 보면서 제발 넘어졌어. 진짜 넘어졌다 바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모르겠고 빨리 일으켜줘 이러고 걔 손을 딱 잡자마자 꿈에서 깼어요. 근데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잤어. 근데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랬는데 얘가 음악을 듣고 있길래 너 음악 소리 좀 줄여봐. 나 꿈 꿨다니까. 이랬는데 그래? 너 10분밖에 안 잤는데 무슨 꿈을 꿨어? 이러길래 아니 내가 등산을 하다가 뭐 이렇게 네가 나를 비웃어서 그러다 깼다. 그랬는데 진짜? 그리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을 좀 해봐. 내가 무섭다니까. 그런데 근데 그건 무서운 꿈 아니잖아. 이러길래 그래도 무섭잖아. 다 같이 이렇게 나를 보고 비웃는데 내가 가위도 이틀 동안 늘렸고. 근데 걔가 이제 음악을 틀어놨다 그랬잖아요. 되게 시끄러운 거.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어요. 음악 좀 꺼보라고 무서우니까 시끄러워. 그랬는데 야 이러면 계속 웃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계속 웃으면서 너 왜 이렇게 웃겨? 이러길래 뭐가 웃겨? 그랬더니 넌 진짜 바보 같다. 그러면서 계속 웃길래 웃는 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약간 어떤 식으로 찢어지는 했어요? 웃음? 막 깔깔?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오, 예. 계속. 근데 저는 무서운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걔 전화 소리랑 걔 음악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여러 개의 목소리처럼 웃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너 목소리 왜 그래? 오늘따라 되게 나 겁주려고 작정했어? 이랬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음악도 딱 멈추더니 야 네가 이런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뭐야 이건 또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의 눈물이 났어요. 막 너 나를 왜 그렇게 해? 이랬더니 네가 이런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냐고. 그래서 또 막 웃어요. 음악도 막 나오고 막 웃고 막 즐기는 것처럼 막 누가 보면 춤추는 것처럼. 그래서 소름이 확 돋았는데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서 울고 딱 또 꿈에서 깼어요. 그 두 번 꿈을 꾼 거예요. 몽중몽이었구나. 네. 그래서 꿈에서 깨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불렀죠. 얘를 야 이랬는데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음악 똑같이 듣고 있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네가 나를 되게 비웃었다. 근데
꿈에서 깼는데 또 네가 나를 비웃더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냐고. 근데 너가 아니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이제 잔지 10분 됐어. 12시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아니야 12시 아니야. 나 되게 많이 잤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 지금 과제하고 있는데 너 지금 딱 조용해진 지 10분 됐어. 이러는 거예요. 10분 안에 그렇게 꿈을 2개를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상태로 또 그냥 12시부터 잠을 안 잤죠. 그리고 이제 도망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 다 같이 이제 올라오셨어요. 다음날 안 되겠다 너 이러고 다 같이 올라오시고 어떻게 넘어갔어요. 다 같이 네, 자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명씩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무서우니까 이 집을 나갈 때까지는. 그래서 너 일로 와라 절로 와라 아니면 술 먹고 자거나. 그리고 어떻게 잘 이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이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같이. 사실은 내가 너한테 너 무서워할까 봐 말을 안 했는데 그 침대 앞에 옷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장 위가 비어 있거든요. 아, 공간이. 네. 비어 있는데 약간 왼쪽에는 캐리어를 넣어놨고 오른쪽에는 그냥 뭐 휴지 같은 거를 그냥 넣어놓고 말았어요. 근데 네. 한 친구는 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위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봤더니 누가 거미처럼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구겨져서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 얼굴은 안 보였는데 뭔가가 있었다고. 팔 같은 것도 보였고 다리도 보였는데 뭔가 하여튼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자기도 이제 그냥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그 부엌 쪽 있잖아요. 예. 잠자리 그 침대 TV 다이 옆에 있는 그 부엌 쪽에 누가 서서 너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너가 그걸 들으면 진짜 아예 집에 못 들어갈까 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장 위 아니면 그 부엌 쪽에. 겪었구나, 친구분들도.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리지 않은 애들이에요. 귀신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나 무서워 그랬더니 야 네가 그냥 약해져서 그래. 뭐 기가 약해졌나 보지 자취하면서 그냥 이러고 넘어갔던 애들이 그러면 같이 좀 자줘 이래서 왔던 애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래서 너네 집 가기가 싫었다고. 안 오지. 그런 거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야 너 나랑 같이 살래? 내일은 너 나랑 같이 살래? 이러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그랬었어요. 와. 아니, 근데, 그, 용용이님의 가위는 좀 특이하네요. 느낌이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귀신들이 조금 놀리는 경향이 있고, 용용이님을. 네. 그리고, 아까 그, 어머니와 있었던 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빙의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저희 집도 그렇고 이제 말이 기독교지만 저희 이제 뭐 엄마랑 동생만 가고 저도 이제 뭐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여기 이제 사연 보니까 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뭐였지? 사주도 무당집. 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무당집도 가시고. 근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저는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사실. 그게 너무 무서웠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서 안 잊혀지니까. 아, 근데,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네. 이런 일을 겪으면, 무당집 한 번은 가보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한 번도 안 갔었나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갔는 게 잘하셨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면 오히려 너 같은 애는 더 데리고 올 수 있다.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보통 친구들이 눌린 가위는 그냥 이렇게 누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살짝 보인다거나 요 정도 제 주변은 그렇거든요. 예, 그냥 뭔가 검은 게 보였다 요 정도였는데 저는 진짜 되게 약간 진짜 놀림감 같은 느낌이 많으니까 저는 공포 영화를 봐도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소재들이 제 꿈에 나와요. 그런 분들 있죠. 예. 네, 가위가 그렇게 눌리는데 그 귀신이 너를 놀리킬 거야, 너를 무섭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분홍신 영화를 봤어요. 예. 그러면은 분홍신이 딱 잠에서 깼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분홍신이 제 방 문턱 밖에 있어요. 오. 근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문턱 안에 있어요. 근데 까마득하니까 한 발자국 더 와 있어요. 오. 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신어볼래? 말래? 볼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그 침대 바로 앞에 제가 보일 정도로 분홍신 코가 딱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눈물 날 때까지 안 감고 그 신발만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야. 약간 놀리는 느낌? 이 공포 영화를 보시면 안 되는 건가? 뭔가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보시면 안 되는 건가? 그런가 봐요. 아, 이분 어떡하냐 이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막 이제 새 집으로 이사 오면서 안 눌렸거든요. 근데 안 눌렸는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집으로 걷는 복도에서 제가 또 끝집이에요. 이번에도 끝집인데 복도를 막 걷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그 큰 유리가 있거든요. 예. 유리창이 있는데 보통 밤에 오면은 뒤가 보이잖아요. 거울처럼. 네. 그럼 뭔가 이렇게 저는 혼자인데 제 뒤로 뭔가 이렇게 동그란 게 더 있는 느낌? 멀리 그림자처럼. 오, 뭔가가. 그래서 뒤로 확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앞에 보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데 또 저는 저희 집까지 한참 조금 걸어야 되거든요. 그 복도가 길어서 또 막 걸으면서 앞을 쳐다보고 걸으면 또 뭔가가 뒤에 이렇게 제 옆으로 쓱 이렇게 저 멀리 저 제일 끝에 복도 끝과 끝 그런 느낌. 그래서 뒤로 또 확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오는 편이고. 근데 혹시 용용이님 네. 곁눈질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정면의 시야가 아닌 양쪽 사이드의 시야인데 그 시야로 뭔가를 그냥 맨정신에 보셨던 거 그런 건 없나요? 맨정신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 얼굴을 봤을 때도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근데 또 그런 적도 있어요. 같은 방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모 집에서 자다가 딱 깼는데 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근데 심지어 걔 자체도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모네 집이니까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서 있나? 내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있나? 이랬는데 그 애도 저를 안 보고 있었고 베란다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냥 몸 다 있었어요. 그냥 흰색 약간 푸른빛 도는 허벅지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그냥 허공을 쳐다보는 것처럼 넉넉히 베란다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 베란다에 그것 때문인가? 그때 그 동생네 집에 베란다에 나무로 된 옷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 둘 다 그거를 본 건가? 그럼 모르겠어요. 저한테 근데 물어보신 옷장 쪽 근데 어. 그 베란다에 옷장 하나 있었어요. 그 나무 옷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머리 걔도 그거 그 베란다를 쳐다보고 그 여자 서 있는 여자도 그 베란다 쪽을 쳐다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또 그 생각을 했죠. 그래, 또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헛걸 보고 있어. 자자, 자면 돼. 어차피 쟤 나한테 말 안 걸잖아. 근데 말 건 거는 그 신촌집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부 저한테 말을 걸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자고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약간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야 이게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오. 야 요런 느낌. 안 들리는데 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예. 애기가 장난치는 것처럼 그 누나 놀아줘 이런 느낌처럼 여자 소녀가 그냥 야 이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약간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재밌는 느낌 있잖아요. 아, 신난 그런 장난기 많은. 네, 막 무섭게 막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나 너랑 놀고 있어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무섭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그냥 얘가 장난치는 느낌. 근데 저는 그냥 이것도 꿈이다. 내가 무서운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또 이제 꿈꾸나 보다. 그렇게 넘어간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저는 옛날 집에서. 궁금한 게 저도 가위를 눌려봤고 저도 귀신의 머리통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정면의 얼굴을.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파란 조명을 아래서 싹 센 것처럼 되게 파랬거든요. 혹시 색깔은 그냥 우리 사람의 색깔이랑 똑같았나요? 근데 제가 눈이 그렇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잘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오, 색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 색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이게 뭐 머리는 검정색일 거고, 뭐 피부는 네. 피부톤일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형태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하.
아이고, 오늘 이야기 너무 소름 끼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나 소름 몇 번 돋았는지 모르겠네. 용용이님은 그 소재 자체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소재는 아니에요, 소재가. 네. 근데도 그 소름 돋게 말씀하시는 게 있네. 역시 연기를 잘해야 돼, 이게. 보니까. 연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감사드려요, 용용이님. 네, 감사합니다. 전 지금 너무 좀 떨려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고, 그 연기도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듣는 분들이, 더 몰입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네, 곡 꾸세요. 네. 딱 소름 돋게 이렇게 연기까지 가미를 해주시면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저희가 또, 잘 집중이 되고 상상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가위눌림 현상은 꽤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것도 맞아요. 왜냐면 저 또한 겪어본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집에서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귀신을 본 건 아니고 몸이 굳는 정도였지만, 근데 가위눌림 현상을 겪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진짜 당시에는 공포스러워요. 아마 가위를 안 눌려보신 분들은 뭐가 무섭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만은 진짜 최악의 공포라고 느껴질 만큼 진짜 무서우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